개복숭아 한 잔의 계절, 몸을 살리는 여름 건강수다. 아침 한 잔, 몸을 깨우는 개복숭아 건강수다. 아침 한 잔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시는 건데 하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이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날은 가볍고 어떤 날은 무겁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방식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간, 창가에는 은은한 빛이 들어오고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그 안에는 작은 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개복숭아 담아둔 청입니다. 처음부터 특별하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지나갈 때 한 번쯤 담아두는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병 하나가 조용히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복숭아는 여름 산과 들에서 만나는 열매입니다. 겉은 단단하고 거칠지만 그 안에는 계절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 열매를 오래 두고 활용하거나 차처럼 마셔왔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지? 맛이 괜찮을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 두고 나니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침에 따뜻한 물에 조금 타서 마십니다.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몸이 갑자기 깨는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커피처럼 강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부드럽게 여는 방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특별한 효능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속도가 느려지고 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건강 음료라기보다 하루를 여는 작은 루틴으로 생각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침이 아니라 조금 더 의식적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개복숭아가 무엇인지, 자연에서 어떻게 자라는 열매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개복숭아는 어떤 열매인가? 여름에 담긴 자연 이야기. 이 열매를 알고 나서부터 계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 한 잔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속도를 조금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바로 개복숭아라는 열매입니다. 많이 익숙한 과일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열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복숭아보다 훨씬 단단하고 야성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며 사람이 일부러 키우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향도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겉에는 작은 털이 있고 손으로 만지면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계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열매는 조금씩 익어가고 향도 더 진해집니다. 예전부터 이 열매는 그냥 먹기보다는 오래 두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청으로 담거나 효소로 만들어 두고 또 장아찌처럼 저장해 먹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계절을 오래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재료를 겨울까지 이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특별한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담아두는 재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청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연의 재료는 빠르게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담아보면서 이 열매가 가진 특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익을수록 맛이 변하고 시간이 날수록 향이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일이라기보다 시간이 맛을 내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개복숭아는 그대로 먹기보다는 손질과 숙성을 거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을 담을 때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액체는 조금씩 깊어지고 향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성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복숭아는 한 번에 먹는 음식이라기보다 시간과 함께 변하는 재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름에 담아두고 가을, 겨울까지 이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열매는 상태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덜 익은 것은 청이나 효소에 적합하고 조금 더 단단한 것은 장아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활용도가 다양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재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은 이 열매를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계절을 저장하는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한 잔도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다시 꺼내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개복숭아를 사람들이 왜 찾는지 그리고 활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개복숭아를 찾는 이유, 자연이 준 오래된 기록. 왜 사람들은 다시 이 열매를 찾을까요? 알고 보면 이유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오래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개복숭아라는 열매는 요즘 들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재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온 자연 재료입니다.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열매를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래 보관하고 활용하려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였던 재료였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재료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으로 담거나 효소로 발효시키거나 또는 장아찌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절을 오래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만 만나는 재료를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라기보다 시간을 저장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연 재료를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복숭아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는 아니지만 한번 접하면 기억에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이 강하고 시간에 따라 맛이 변하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이나 효소를 만들면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어서 일상 음료처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차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담아두고 시간이 만든 변화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한번 만들어보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담아보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복숭아는 단순히 먹는 열매가 아니라 계절을 저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다시 생각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계절을 기억하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여름에 담아둔 것이 겨울에 다시 꺼내지는 순간 그 안에는 그 계절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몸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찾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가공된 것보다 시간이 만든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복숭아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개복숭아를 어떻게 담는지 청과 효소의 기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개복숭아 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복숭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안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담는 순간보다 중요한 건 그 이의 변화입니다. 개복숭아 청은 기본적으로 과일과 설탕이 만나서 시간을 두고 변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썩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성질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육이 설탕과 만나면서 수분을 내보내고 그 수분이 다시 설탕과 섞이면서 액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청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스와는 다릅니다. 즉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주는 변화입니다. 개복숭아 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보통 과육과 설탕은 비슷한 비율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적으면 발효가 약해지고 너무 많으면 단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료의 상태입니다. 너무 익은 열매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청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처음 담아두면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육이 서서히 물을 내고 설탕이 녹으면서 전체가 하나의 액체로 변해갑니다. 이 과정이 바로 발효의 시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기와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것은 좋지 않고 너무 차가운 것도 변화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늘한 실온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형태는 점점 사라지고 액체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복숭아 청입니다. 이 청은 그대로 마셔도 되지만 물에 희석해서 차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부드럽고 차갑게 마시면 청량감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시간 더하기 과일 더하기 설탕,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청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볼 때마다 하나의 자연 실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완성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더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효소와 청의 차이 그리고 장아찌와 차이를 쉽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개복숭아 청, 효소, 장아찌의 차이. 같은 개복숭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를 알면 활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간과 만드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개복숭아는 하나의 재료이지만 활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청, 효소, 장아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복숭아 청. 청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개복숭아와 설탕이 만나 과육 속 수분과 성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이때 생긴 액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과즙과 당이 섞인 원액입니다. 그래서 맛은 깔끔하고 활용도는 가장 넓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십니다. 숙성이 될수록 신맛은 줄고 향은 부드러워집니다. 청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추출 형태입니다. 개복숭아 효소. 효소는 청보다 긴 시간을 거칩니다. 단순한 당 침출이 아니라 자연적인 발효와 숙성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맛은 단순하지 않고 향은 더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전체적인 균형감이 좋아지고 부드러움이 살아납니다. 보통 따뜻한 물에 한 스푼 넣어 마시며 차처럼 활용합니다. 효소는 한마디로 시간이 만든 깊이입니다. 청이 빠른 추출이라면 효소는 깊은 숙성입니다. 개복숭아 장아찌. 장아찌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청과 효소가 음료라면 장아찌는 과육을 먹는 형태입니다.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에 절여 식감과 맛을 살립니다. 핵심은 식감입니다. 아삭한
씹는 느낌, 양념의 조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밥과 함께 먹을 때 입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한 점만 있어도 식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개복숭아 정리. 청, 기본 추출물, 효소, 시간 숙성, 장아찌, 식감 활용.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시간이 만든 변화입니다. 같은 재료지만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복숭아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시간으로 완성되는 식재료입니다. 지금은 어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복숭아 세척과 털 제거 과정을 실제 방식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개복숭아 세척이 중요한 이유, 털 하나가 맛을 바꾼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맛은 재료보다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전체 맛을 바꿉니다. 개복숭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료만 보고 바로 담으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 단계입니다. 개복숭아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털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지면 거친 느낌이 납니다. 이 털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완성된 청이나 효소에서 떫은 맛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척은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척이 이렇게 중요한 과정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번 담아보면서 작은 과정 하나가 완성된 맛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재료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본래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에 겉먼지를 가볍게 제거합니다. 이 단계는 아주 짧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밀가루나 소금을 활용해서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털과 이물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양입니다. 너무 많으면 재료가 떠다니고 털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박한 정도가 좋습니다. 문질러주는 시간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20분 정도입니다. 중간중간 상태를 보면서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 후에는 여러 번 헹굼을 합니다. 밀가루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맛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헹굼은 최소 두세 번은 이상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표면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지고 빛깔도 조금 맑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본격적으로 손질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꼭지 제거입니다. 꼭지 부분은 쓴맛이 날 수 있어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척 후에는 물기를 충분히 빼야 합니다. 이 단계도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청이나 효소 과정에서 변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반에 넓게 펼쳐 자연스럽게 물기를 말려줍니다. 햇볕보다는 그늘이 좋고 바람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재료가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담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개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손질 과정이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척이 절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완성된 청이나 효소의 맛이 달라집니다. 결국 맛은 재료보다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개복숭아를 담는 실제 과정, 청을 만드는 비율과 병입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개복숭아 청 담는 실제 과정,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 담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개복숭아를 세척하고 나면 이제 진짜 과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담기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시간을 담는 작업이 됩니다. 개복숭아 청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율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개복숭아와 설탕 그리고 시간이 전부입니다. 먼저 준비된 개복숭아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준비합니다. 이 단계가 불안정하면 나중에 변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조 상태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율입니다. 보통은 과육과 설탕을 비슷한 비율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설탕이 너무 적으면 발효가 불안정하고 너무 많으면 맛이 지나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핵심입니다. 재료를 병에 넣을 때는 한 번에 붓지 않고 층층이 쌓는 방식이 좋습니다. 과육 한 층, 설탕 한 층, 이렇게 반복하면서 채워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료가 골고루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병을 채운 후에는 위쪽 마무리 설탕을 살짝 덮어줍니다. 이것은 공기와 직접 닿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바로 닫기보다는 처음에는 살짝 열어두거나 가볍게 덮어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유는 내부에서 가스와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설탕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과육에서 수분이 나오고 설탕과 섞이면서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청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액체가 생기고 과육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절대 흔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가 하나의 액체로 변해갑니다. 이 과정이 바로 개복숭아 청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은 기다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는 순간보다 지켜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허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개복숭아 효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숙성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개복숭아 효소와 청의 차이, 시간 깊이가 맛을 만든다. 같은 재료인데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맛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개복숭아를 담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궁금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걸까? 이게 맞게 변하고 있는 걸까? 처음에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차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개복숭아 청과 효소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다릅니다. 청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과육과 설탕이 만나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액체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비교적 빠르고 맛도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반면 효소는 조금 더 깊은 과정입니다. 단순히 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길게 들어가면서 자연적인 변화가 더 진행됩니다. 그래서 향이 더 부드러워지고 맛의 결도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재료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발효의 깊이입니다. 청은 기본적인 변화라면 효소는 그 변화가 더 오래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효소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정리되고 향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효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 농축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열어보거나 너무 자주 움직이면 발효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시간이 짧으면 청이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차이는 재료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개복숭아 활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왜 같은 재료인데 맛이 다른지, 왜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건 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허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개복숭아 장아찌로 넘어가서 식감과 활용법을 이야기합니다. 개복숭아 삼총사 식탁 활용법.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활용입니다. 개복숭아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재료입니다. 같은 개복숭아인데도 어떻게 담가두느냐에 따라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 효소, 장아찌, 이 세 가지는 이름은 같아 보여도 실제로 쓰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루 식탁에 어떻게 나눠 쓰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침, 개복숭아 청. 아침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을 갑자기 깨우기보다는
부드럽게 열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맞는 것이 개복숭아 청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고 거기에 청을 한 스푼 넣어 가볍게 저어 마시면 됩니다. 이 한 잔이 들어가면서 몸이 갑자기 깨는 느낌이 아니라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공복에 부담이 없고 속이 편안하게 열리는 느낌이 있어서 아침 루틴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료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한 잔이 하루 습관이 됩니다. 오후 컨디션, 개복숭아 효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중간에 확실히 기운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다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오는 시간대죠. 이럴 때는 개복숭아 효소가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한 스푼 넣고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을 정리해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청보다 훨씬 부드럽고 향도 깊어서 마음까지 안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쉬어가는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식사 시간, 개복숭아 장아찌. 식탁에서는 장아찌가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직접 씹어서 먹는 반찬입니다. 밥 한 숟가락에 장아찌 한 점 올려서 먹으면 입안에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아삭한 식감, 그리고 새콤한 양념, 이게 함께 들어오면서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특히 여름처럼 입맛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이 장아찌 하나가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냥 반찬 하나가 아니라 식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하루 전체 흐름.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아침에는 청으로 부드럽게 시작하고 중간에는 효소로 균형을 잡고 식사에는 장아찌로 입맛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만 나눠서 써도 개복숭아 활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시간과 쓰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복숭아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하루를 같이 움직이는 식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나면 집에 있는 개복숭아가 그냥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꽤 다양하게 쓰이는 재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하루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개복숭아를 가장 맛있게 마시는 시간대와 온도, 그리고 하루 루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개복숭아, 그리고 삶의 속도. 하루를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이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가장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시작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고, 낮에는 해야 할 일들에 집중했고, 저녁이 되면 그제서야 몸이 느려지면서 하루가 끝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자주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개복숭아 청을 아주 조금 풀어 넣습니다. 찬물도 좋지만 저녁에는 따뜻한 물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손에 컵을 쥐고 있으면 그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올라오는데 그 순간이 참 조용합니다. 개복숭아 향은 강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일 향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깊고 부드러운 향으로 남습니다. 이걸 마시는 시간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쌓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신경 쓰이는 일도 있고 그냥 지나간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개복숭아를 오래 담가보면서 느낀 건 이 재료는 빠르게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재료라는 점입니다. 처음 담갔을 때의 맛과 몇 달이 지난 뒤의 맛은 다르고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깊이가 생깁니다. 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고 효소는 더 깊은 향을 가지게 되고 장아찌는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하나의 재료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서 하루 전체를 채우는 구조가 됩니다. 아침에는 청 한 잔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효소로 몸의 흐름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장아찌로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흐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리듬이 몸에 익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특별한 보약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반복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건너뛰어도 괜찮고 어떤 날은 조금 더 진하게 마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한 건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를 빠르게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끔 이렇게 느리게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느림 속에서 몸은 쉬게 되고 마음은 정리되고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개복숭아 한 잔은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병의 시간, 그리고 마무리 건강수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개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익어가는 자연의 건강한 한 병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생과로 만나고 다음에는 설탕과 만나 청이 되고 또는 간장과 만나 장아찌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효소가 되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오래 두고 천천히 먹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개복숭아의 매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째, 향입니다. 익을수록 은은하게 올라오는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둘째, 맛입니다. 처음에는 새콤하고 시간이 지나면 깊은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숙성의 힘입니다. 셋째, 활용입니다. 청으로 마시면 젖처럼 부드럽고 장아찌로 먹으면 밥맛을 살리고 효소로 두면 장기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개복숭아 청 이렇게 마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한 스푼 풀어 마시면 몸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차갑게 마셔도 따뜻하게 마시면 향이 더 부드럽게 퍼집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장아찌와 효소의 차이. 장아찌는 먹는 반찬입니다. 식탁 위에서 바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청은 마시는 건강입니다. 기분과 몸을 함께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효소는 시간이 저장고입니다. 오래 두고 천천히 꺼내 쓰는 자연 발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같은 재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복숭아를 준비할 때 기억할 점. 털 제거와 세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맛이 깔끔해지고 숙성 후에도 떫은 맛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무 급하게 만들지 않는 것. 시간이 맛을 완성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건강 한 잔. 이렇게 개복숭아 한 계절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병의 청, 한 통의 장아찌, 한 항아리의 효소 속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꺼내 먹는 사람입니다. 마무리 인사. 잠깐만요. 지금은 어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복숭아 한 잔의 흐름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작은 한 병 안에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시간과 기다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한 잔부터 하루를 정리하는 마지막 한 모금까지 조용히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개복숭아는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완성되는 재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허상은 건강수다로 재미있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